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의 이슈를 알아보고 시민들의 민원을 들여다보는 동네결사의 김규호입니다. 언제부턴가 일상을 위협하는 환경 문제들이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오늘 동네결사에서는 우리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는 라돈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침대에서 같이 음이온이 발생하는 제품들이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음이온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인위적인 어떤 제품을 처리하는 이런 과정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공기청정기라든지 벽지라든지 건축 마감재라든지 팔찌, 목걸이 등에서도 특히 문제가 되고 있고, 자주 사용하고 계시는 마스크라든지 속옷, 생리대까지도 이런 물질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에서 크게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침대 위에서 이제 13개월 된 딸하고 같이 제 짝꿍이 임신했을 때부터 그걸 계속 사용했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 지금은 증상이 없다고 할지라도 앞으로 어떤 식으로 그게 나중에 또 드러날지, 그런 경우는 또 어떤 피해 원인 입증이라는 게 또 원활히 될지, 혹은 그런 것들이 많이 좀 미지수 불안하죠. 우리가 토양에 포함되어 있는 우라늄이나 토륨이나 이게 이제 붕괴되면서 나오는 그런 방사선 물질이거든요. 근데 이제 예전부터 그 라돈을 이제 연구하다 보니까 그 라돈이 폐암을 일으키는 가장 그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라고 이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담배가 그 폐암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알려졌지만, 그 담배 다음으로, 흡연 다음으로 두 번째로 라돈이 폐암을 유발하는 원인이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그 침대 매트리스에 이제 포함되어 있어서 그게 이제 라돈이 나와서 이번에 이제 문제가 된 것 같아요. 라돈 침대로 시작된 방사선 공포가 우리 사회 전체를 뒤흔들고 있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정부가 제대로 챙기지 못한 민생 문제를 저희 당에서 먼저 챙기고 또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것입니다. 네, 라돈에 대한 우려가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습니다. 침대와 각종 생활용품에서 공고 이상의 라돈이 검출된 상황입니다. 우리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는 라돈, 지금부터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연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라돈 문제가 갈수록 지금 심각해지고 있는데, 최근에는 두 차례에 걸쳐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 이 검출된 라돈 수치를 발표를 했는데요. 네. 어느 정도나 검출이 됐습니까? 네, 이 원자력 안전위원회 발표에 따르면요, 이 문제 업체에서 2010년 이후에 생산된 7가지 종류의 그 침대에서 방사능 수치가 기준치를 최대
9.35배, 그러니까 9.35 밀리시버트를 초과하는 네. 수치가 나왔고요. 또 이후에 또 14가지 종류가 또 추가로 밝혀졌는데 그 수치가 최고 13.74 밀리시버트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원자력 안전위원회 고시인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르면 가공 제품에 의해서 피폭 방사선량 기준 등에 대해서는 15조 3호에 따라서 가공 제품에 대해서는 일반인의 그 피폭 방사선 양을 1밀리시버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을 네. 기준을 이미 제시해 둔 바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인체에 접촉되어 사용되는 것으로서 용이하게 섭취하거나 또 흡입될 수 있는 이런 것들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장난감이라든지 네. 화장품이라는 이런 제품에는 아예 원료 물질이나 이 공정 부산물로 이런 라돈과 같은 물질들이 전혀 포함돼서는 안 된다고 규정을 또 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인체에 유해하다 네. 뭐 이런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뭐 연간 노출 한도가 1mSv 뭐 이런 단어도 네. 좀 생소하고요. 이런 단어의 노출이라면 뭐 어느 정도 뭐 심각한 건지 쉽게 감이 오지 않거든요. 네. 좀 더 쉽게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좀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네, 우선 그 좀 약간 쉽게 비유를 할 수 있는 네. 부분들은 약간 담배랑 비교를 하시면 조금 더 네네.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 이번에 이 문제가 된 침대 매트리스에 사용된 음이온 파우더의 그 네. 라돈 수치를 한번 그 방사능 수치를 이렇게 해보면 약 3,700베크렐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담배로 비유를 하면 담배를 14갑 정도를 한 번에 태운 것에 해당하는 수치라고 하는데요. 네. 사실 담배 한 갑 피우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몸에 해로운데 14갑을 한 번에 피운다고 생각을 하시면 네네. 얼마나 몸에 해로울지에 대해서는 이제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이제 흡연에 대해서 비유를 해주셨는데 네네. 그러니까 뭐 보통 사람이 이 동시에 14갑을 네. 이렇게 흡연한다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뭐 그 정도면 어느 정도 위험한지 어느 정도 좀 감은 잡히는데요. 그런데 라돈의 진짜 문제는 이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서요. 네, 이 라돈 자체가 사실 그 세계 보건기구인 WHO에 따르면 폐암 원인의 그 2위에 해당하는 네. 그 1급 발암 물질입니다. 네. 1위가 흡연이고 바로 2위가 그 라돈으로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이 방사성 물질인 라돈 같은 경우에는 기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호흡할 때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오게 네. 되고요. 또 이렇게 체내에 들어온 라돈의 일부는 몸 밖으로 나오기는 하지만 이 폐 안에서 이렇게 좀 약간 분해 과정 같은 것들을 네. 거치게 됩니다. 그런 그 분해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나오는 물질이 바로 우리의 폐포를 이제 파괴한다고 합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분해 과정을 거치는 것도 굉장히 시간이 걸리기도 하지만 이걸로 인해서 폐포가 또 파괴가 되기도 하고 이로 인해서 또 다른 방사성 물질들이 또 분해되는 그때 시간이 더 오래 이제 걸리게 되는 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신체에 미치는 영향 자체가 뭐 단기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오랫동안 지속이 되는 뭐 굉장히 위험한 물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라돈은 어떻게 발생하고 그 위험성은 어느 정도인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라돈은 기체예요. 그리고 지금 되게 이제 성격이 사람들은 그럼 그게 우리가 눈으로 기체는 눈으로 보이지도 않겠죠. 그럼 냄새가 있습니까? 냄새도 없죠. 맛도 없죠. 그러니까 전혀 모르죠, 사람이. 그런데 그게 다른 물질하고 잘 반응하지 않는 이런 불활성 기체예요. 그래서 불활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방사선인데 기체 형태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숨을 들여 마실 때 공기하고 섞여져서 같이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 되게 그 토양이 많으니까 되게 그 집에서 뭐 벽돌이랄까 뭐 이렇게 가까운 뭐 집 표면에서 나오니까 그 집 같은 데서 많이 있는 거고, 특히 그 이제 땅에 이렇게 있으니까 지하 공간에 많이 있는 거고, 특히 라돈은 그 특성이 물에 굉장히 잘 녹아요. 지하수에 많이 녹아 있을 수 있겠죠. 가령 어떤 사람이 담배도 피면서 라돈에 많이 노출되면 훨씬 더 폐암 발생할 위험성이 높겠죠. 예를 들어 직업적으로 땅 속에 들어가서 일하는 사람이랄지, 뭐 우라늄 광산에 들어가서 일하는 사람이랄지, 이런 광부들은 훨씬 더 폐암이 발생했다면 그 영향이 더 크지 않겠습니까? 네, 이미 세계 보건기구도 이 라돈을 위험물질로 지금 분류를 한 상태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라돈이 우리 일상에서 이 곳곳에서 접할 수 있다. 지금 이 부분이 문제인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뭐 일상에서 이런 라돈에 노출될 수 있다. 이런 게 실제로 좀 가능한 부분입니까?
네, 많은 분들이 이번 사태가 있기 전까지는 라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사실은 잘 모르셨을 겁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우리의 그 일상 곳곳에서 이 라돈과 관련된 물질들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그 음이온 배출이라는 그 네. 홍보, 기능성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번에 그 문제된 업체 역시 매트리스에 이 음이온 발생 효과가 있다라는 이 모자나이트라는 광물을 이용을 해서 음이온 파우더를 사용했던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이 음이온 파우더에 이 방사성 물질인 라돈이 검출되게 된 것이죠. 심지어 이 업체는 라돈이란 물질을 사실 문제가 되기 전까지는 잘 몰랐다고 합니다. 네. 그만큼 이 음이온 파우더라는 것에 대해서 그냥 어찌 보면 맹신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거에는 이 새로운 물질이 발견이 됐을 때 뭔가 좀 약간 기적의 물질이다, 뭐 네. 새로운 물질이다, 좀 몸에 좋은 무언가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에만 좀 중점을 두고 좀 약간 홍보성으로 네. 약간 상업에 이용이 되면서 좀 화근을 일으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음이온이 발생된다고 이렇게 다들 또 몸에 좋다고 이런 네. 제품들 많이들 구매를 하셨는데요. 또 이 제품에는 이 특허도 또 내주고 또 네네. 친환경 마크도 이렇게 부착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음이온이 뭐 피로 예방이나 네. 뭐 숙면 유도, 뭐 집중력 강화, 뭐 공기 정화 이런 것들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는 점들로 이제 홍보를 하기 때문에 이 음이온 기술 자체를 특허청에서는 특허 인정을 네. 했고요. 또 환경부에서는 친환경 인증 마크를 또 부여를 했습니다. 또 한국표준협회에서는 KS 마크도 인증을 해줬고요. 결국 각 정부 부처에서는 이 음이온 제품 자체에 대한 열풍이 불자 여기에 대한 위험성 조사를 충분히 하지 않고서 과학적으로 입증되지도 않은 효능들만을 인정해준 뭐 그런 결과가 된 것입니다. 근데 이 모자나이트라는 광물, 그러니까 이 음이온 파우더를 만드는 원료가 위험하다는 건 원자력 안전위원회 쪽에서는 네. 이미 알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생활 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이 존재하다 보니까 이 법에 따라서 이런 광물을 수입을 할 때는 신고를 하게 되어 있고요. 또 신고 후에는 어떻게 유통하고 관리해야 되는지 사실은 규제가 필요한데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전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이 있더라도 그 뒤에 사실 관리가 네.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물론 법에는 뭐 안전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가공 제품을 뭐 제조하거나 수출입한 자에게 과태료를 물리게 하도록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들이 결국 법 적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각 정부 부처가 제 역할을 해줬으면 이러한 사태를 좀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았냐는 아쉬움이 드는 거죠. 네, 라돈이 검출된 침대를 구매하고 사용한 이 소비자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기업도 기업이지만 정부죠. 예, 그런 물질을 사용하는 걸 승인하는 것, 그리고 문제가 터지고 난 다음에도 그 일을 처리하는 방식 이런 것들은 사실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라는 게 지금 제 생각이거든요. 왜냐하면 라돈이란 물질이 어떤 성질의 것인지, 거기에 얼마간 노출되면 어떤 증상이 예상되고 당장은 나타나지 않더라도 향후는 어떻게 되며, 그래서 이런 위험 물질 때문에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해야 되고, 어떻게 생활 속에서 혹은 침대를 갖고 있다면 어떤 식으로 생활 수칙이라 할까, 안전 수칙 이런 것들을 뭐 매뉴얼을 만들 수 저는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원한이 있는 뭐 어디든 간에 근데 그런 조치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카페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아름아름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제 직업군 중에서는 이제 뭐 원자력이든 혹은 뭐 그런 방사능 뭐 관련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이 이제 아름아름 정보를 알려주면 그걸 또 그게 이제 진위가 어떻게 되는지 뭐 얼마나 확신이 있는지 그것도 모른 채 결국에는 그런 혼란 혹은 그런 심리적인 어떤 불안을 계속 가중시키는 방식으로 이게 일이 진행되고 있단 말입니다. 네, 이래저래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운송업계에서는 안전을 이유로 수거를 거부를 했습니다. 라돈 침대의 수거 현황과 또 그 안전성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주말에 한 22,000개 가량을 수거했고요. 예. 총 그래서 저희가 접수받은 것 중에 정리를 해보니까 한 5만여 개 중에 지금까지 현재 한 4만여 개를 했고 한 예. 만여 개 정도가 지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예. 일단
측에서도 우체국망 말고 기존에 계약한 물류망이 있어요. 예, 거기서 계속 그 수거를 하고 있었고 지금도 그 물류망을 통해서 수거 중입니다. 지금 한 80% 이상 해서 나머지 것도 금방 뭐 수거가 다 완료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그 작업자들도 방사선량을 측정하는 측정기를 다 차고 있고요. 그 주변 방사선 준위도 측정을 하고 있는데 매트리스가 없을 때 방사선 준위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방사선이 예, 어떻게 예. 변화가 없고 작업자들도 방사선 뭐 이렇게 피폭을 받은 선량이 전혀 없습니다. 그 매트리스가 이번에 문제가 된 게 그 예, 하루 예. 10시간 이상 그 얼굴을 밀착해서 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건데요. 실제로는 그게 매트리스가 50cm만 떨어져 있어도 90% 이상 그 라돈 기체가 없어져요. 그래서 실제 작업하는 사람들한테는 전혀 문제가 없고 라돈이란 게 원래 환기만 잘 시켜도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그 기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넓은 공간에 그 야적장에 있기 때문에 전혀 지금 문제가 안 되고 있고 예, 주변 주민한테도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네, 뭐 안전하다고는 하지만 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심리적으로 불안한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네. 현재 라돈이 검출된 이 침대 업체 측은 이 매트리스를 수거를 하고 새 제품으로 다시 교환을 해주겠다 이렇게 지금 밝혔는데요. 과연 이런 부분이 뭐 최대한의 이런 해결책인가 이런 의문도 좀 드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라돈은 알고 보면 생활용품뿐만 아니라 건물에서도 검출이 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건축 자재에서 라돈이 네. 배출되는 물질들이 많이 사용되기 때문인데요. 라돈 자체는 사실 기체이기 때문에 환기를 통해서 어느 정도는 네. 건물 외부로 좀 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환기가 되지 않는 공간들, 예를 들면 좀 뭐 오래된 낡은 지하실이라든지 네. 하는 공간 같은 경우에는 이 라돈 기체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오랫동안 농축되어 있기 쉬워서 결국 거기에 노출이 되면 몸에 좀 해로울 수가 있겠죠. 특히 또 오래된 건물 같은 경우에는 노후화로 인해서 균열과 틈이 생깁니다. 근데 이 라돈 자체가 80%의 그 실내에서 존재하는 라돈이 그 80%에서 90%는 사실은 토양으로부터 올라오는 것인데요. 토양이나 암석에서 발생된 이 라돈 기체가 오래된 건물의 바닥이나 그 벽에 그 갈라진 틈을 통해서 또 새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결국 우리 실내에서도 어디에서든 이제 라돈 기체가 유입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라돈은 자연 방사성 물질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뭐 알게 모르게 이 라돈에 노출되는 경우가 이렇게 종종 발생할 텐데요. 그렇다면 라돈과의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이런 방안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돈 같은 생활 방사능이 나오는 제품과 사례들이 너무 다양합니다. 그래서 어느 환경부라든지 공정위라든지 이런 한 특별 부처나 기관에서 하는 것보다 좀 더 범정부 차원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조직이나 기구가 필요하고요. 일반 시민분들이 학교에서 공기청정기 같은 것을 이렇게 가동하게 되면 문제가 해결할 거라는 이제 선입견 같은 걸 가지고 계시는데요. 오히려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그 교실을 밀폐하게 되면 오히려 이산화탄소가 올라간다든지 라돈 자체에는 또 걸러지지 않기 때문에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좀 더 환기 시스템을 이용해서 외부 공기와 환기하는 이런 제품이나 시스템이 필요하고 우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애초에 그런 문제 시스템이 학교의 시설에 적용될 수 있도록 건축적인 거나 법률적인 부분에 있어서 미리 개선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라돈으로부터 뭐 접촉을 하거나 뭐 네. 노출을 이렇게 당해서 피해를 뭐 받고 계시는 이런 분들, 뭐 인과관계가 뭐 좀 인정이 되면 좀 보상을 좀 받을 수는 있습니까? 일단 이런 라돈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면은 네. 이제 그 피해를 입증해서 해당 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되는 뭐 그런 것인데요. 실제로 이번 그 침대 매트리스 사건과 네. 관련해서도 피해자들이 이미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 조사를 통해서 이 라돈 수치 자체가 뭐 기준치를 훨씬 상회한다는 점, 이런 점들은 명백해졌기 때문에 매트리스 생산 업체에 대한 뭐
제조물 책임이나 뭐 위자료 청구 이런 것들을 하게 된 것인데요. 실제 피해 입증 자체가 조금 쉽지 네.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약간 좀 유사한 사례를 들면 뭐 가습기 살균제 네, 사건 같은 그렇죠. 경우에는 이 가습기 살균제에 이용된 물질 자체가 직접적으로 인체에 어떤 피해를 일으키고 어떤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지가 사실은 어느 정도 인과관계를 좀 입증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는데요. 이번 그 방사선 같은 경우에는 이 해당 매트리스의 방사선 배출량 자체가 뭐 가공 제품에 대해서 뭐 기준치를 초과한 것은 사실이지만 1mS를 초과할 때마다 암 발생할 확률이 증가하는 것은 굉장히 미미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것이 영향을 어느 정도 미칠 수 있는지 입증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태고요. 실제로 이 매트리스로 인해서 질병이 발생한 것인지 네. 아니면 어떤 피해가 어느 정도로 발생을 한 것인지 뭐 우리의 뭐 폐포라든지 하는 것들이 파괴가 된다면 어느 정도 파괴가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네. 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보상을 받는다면 뭐 좋겠지만 현재는 무엇보다도 좀 사전에 이런 라돈 노출에 대해서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좀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이런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라돈과 관련해서도 그 원료 물질인 모자나이트라고 하는 광석이 있는데 이 모자나이트는 수입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엄격히 관리하고 있었고 이 수입한 이후에 어떻게 사용되고 어떻게 가공을 하느냐에 대해서는 관리가 허술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생활주변 방사선법 개정 법률안에서는 가공을 하는 경우에도 제조나 수출입하는 경우와 똑같이 원자력 안전위원회에 등록하고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전문기관에서 조사받도록 했고요. 두 번째는 이런 제품을 가공해서 만드는 근로자들과 관련된 내용을 조금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지금 원안이나 또 해당 제조업체에서는 소비자 피해만 신경 쓰고 있는데 사실 이 침대를 제작한 제조 근로자에 대해서도 또 많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순간에도 이 침대를 수거하는 집배원이라든지 또 물류회사에 있는 근로자들, 제조업체 근로자들 굉장히 고생하고 계시는데 이분들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도록 하고 또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 그 결과를 파악해서 종사자의 건강 역시 보호하도록 해야 한다. 이런 내용을 이 법 개정안에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 예방이 현재 뭐 진행되고 있지 않다 보니까 시민들이 불안해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네, 불안해하는 이 시민들과 또 관계자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과학적으로, 즉 의학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이게 뭐가 좋다더라. 그럼 우리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이 싹 쏠리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런 게 좀 그 주의 있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저기 정말 근거가 있는 그런 거냐 이렇게. 일단 저희가 그 라돈 검출된 매트리스에 대해서는 빨리 이제 수거 조치를 해서 불안해하시는 국민들이 불안을 좀 덜어드리려고 노력할 거고요. 앞으로 이제 그런 라돈이나 그런 문제가 되는 물질이 있는 그런 제품에 대해서 저희가 제도 개선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그런 쪽에 우려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뭘 거창한 걸 바라는 건 아니잖아요. 예, 좀 안전하게 혹은 뭐가 위험한 건지 알 수 있고 요즘에 그래서 좀 안전한 걸 선택할 수 있고 예, 좀 건강하게 살고 싶은 것. 예, 사실 굉장히 소박한 바람인데. 통합적인 컨트롤 타워 주무부서가 없다라는 것이 이번 사태의 가장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국산이냐 수입산이냐 또는 의료 제품이냐 생활 제품이냐 이런 걸 나누지 말고 생활 방사능과 관련된 모든 제품과 정책을 한 곳에서 통합 관리하는 통합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라는 인식을 이번에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번 가을 정기 국정감사에서 이런 통합 컨트롤 타워 부서를 만드는 부분을 문제 제기해서 그 부분도 해결을 할 예정입니다. 네, 인터뷰에서 한 피해자가 말했듯이 건강한 삶을 사는 것은 정말 소박하지만 어려워졌습니다. 라돈, 제2의 가습기 사태가 되지 않을지 우려가 앞섭니다. 국민안전대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철저한 실태조사와 피해자 구제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기대해봅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도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밤잡으러 오는 어떤 시각장애인의 어떤 생명 또 안전하고 굉장히 직결된 부분입니다. 그런 시설이 아직은 글쎄요, 안 불편한 곳을 또 찾기가 더 어렵죠.